(31세) 휘, 수남, 안정복이다. 배위는 창녕 성씨이고 부는 (30세) 휘, 극이다. 모는 전주이시이며 자는 (32세) 휘, 경증이다. 조선국 중추원, 가선대부 겸 동지 중추부사 등을 지낸 조선 후기의 실학자, 성리학자, 작가, 역사가, 수필가이다. 본관은 경기도 광주이며 자는 백순이고 호는 수남, 한산평은 우의자, 상헌이다. 성호, 이익의 문인으로서 스승의 문하에서 나온 뒤에도 계속 이익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도를 받았다. 성후사설을 해석, 일부 수정한 성후사설 유선을 편찬하였다. 여러 가지 지식을 담은 잡동사니는 잡동산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했다. 역사가이고 실학자이지만 성리학자이기도 하여 1767년 영조 43년에는 왕명으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의 어려운 구문을 해석,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1775년 세손이 귀사 이찬으로 세손 정조를 보도할 때는 퇴계 이황과 율곡이의를 비교하는 질문에 이의는 스스로 자득하였고 이황이 선현의 뜻을 계승하였으니 이황을 정통으로 본다고 평하기도 했다. 노인직으로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받았고 정조 즉위 후 남인을 중용하였으나 스스로 관직을 사양하였다. 그 뒤 특명으로 광성군에 봉작되었다. 1790년 이후 천주교가 보급되면서 남인 내에서도 천주교도가 퍼지자 이를 경계하고 비판하였다. 동사강목과 개가빌록의 저자이자 발해사를 한국사 일부로 보았다. 사후 천주교 비판의 공로로 자헌대부 광성군에 추준되었다. 정조의 세손 시절 스승 중에 한 사람이다. 제천 태생이다. 출생과 가계를 보면 1712년 예조참의 안서우의 손자이고 오위도 총부 부총관을 지낸 안극과 어머니는 효령대군의 후손 이익명의 딸 전주이 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충청북도 제천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1717년 숙종 43년 외할머니 상을 당하여 어머니를 따라 외가인 전라남도 영광군 월산의 농장에 내려가 생활하다가 1719년 할아버지 안서우가 한성부에서 벼슬을 하게 됨에 따라 남대문 밖 남정동으로 귀경하였다. 그의 가계는 당시 세력을 잃은 남인으로 기호 간에 전전하면서 가난하게 생활하던 광주 안씨였다. 고조부 안시성은 현감을 지냈고 증조부 안신행은 총팔품의 빙고 별검이었으며 할아버지 안서우에 대해 예조참회까지 역임했으나 경신 대출척과 갑수록사로 몰락하고 말았다. 아버지 안극은 총이품의 오위도 총부부총관에 이르렀지만 이는 명예직이었다. 어머니 전주이 씨는 학문적 소양이 있는 여성이 없는데 후일 안정복은 어머니 증정부인 이 씨가 역사에 대한 식견이 깊었다는 회고를 남겼다.
유년기와 소년기 시절을 보면 유년 시절에는 하급 관리이던 조부를 따라서 여러 곳에서 보냈고 1726년 영조 2년부터 무주에 복거하던 그의 일가는 1735년 할아버지 안서우가 사망하자 1736년 영조 12년 25세 때 선영이 있는 광주군 경안면 덕곡리에 정착하였다. 그 뒤 중년 이후에는 경기도 광주 덕곡에 정착하여 수남이라는 서시를 짓고 일생을 마쳤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억력, 암기력이 뛰어났는데 할아버지의 잦은 관직 이동과 아버지 안극의 입지에 따라 오랜 동안 정주지가 일정하지도 않은 환경이었다. 10세 때 소학에 입문할 수 있었다. 그 뒤 일정한 스승이나 사문도 없이 학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학은 물론 역사, 천문, 지리, 의학 등에 걸쳐 폭넓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갑술환국과 1701년 장희빈의 옥사로 남인은 몰락하였으며 청소년기 시절이던 1728년 이인좌의 난으로 남인 대다수가 중앙정계에서 숙청되었으므로 그는 일찍이 관직을 단념하고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응시하지 않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병이 많았는데 이는 그의 활동에 제약을 주었다. 또한 관직 욕심이 없던 아버지 덕에 가세는 비난하여 한때 종답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팔아버린 종답을 다시 사기 위해 노비와 함께 숲을 굽기까지 하였고 결국 종충의 종답을 되찾게 된다. 학문 연구와 저술, 연구 활동과 실학, 성리학, 수학 등 남인, 성리학의 종통을 이은 인물이며 실학이 대가이기도 한 성호 이익을 찾아가 글과 학문을 배웠다. 이익은 실학자이면서도 성리학 지식도 해박하였는데 허목으로부터 이어지는 남인 학통의 종주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남인계 성리학을 수학한다. 이익의 문화에 출입하면서 심후담, 윤동규, 이병휴 등을 만나 교분을 쌓기도 했다. 안정복이 광주에 정착하게 된 것은 그의 학문의 한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다시 경세지용학과의 대종인 성호 이익이 광주에 살고 있어서 안정복은 성호의 문화에 갈 수 있었고 따라서 일생 동안 성호에게 사사하면서 그의 학풍을 계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본래 주자의 학설을 신봉하면서 그것에 의한 실천공행에 힘쓸 뿐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를 즐기지 않아 학문적 태도에 있어서 사제간의 대비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관 및 사로는 성호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전반적으로 계승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역사의 독자성에 입각한 역사 발전 주류의 계통화는 조선 역사의 체계적 파악 가능성을 높였다. 이익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부터는 학문의 목표를 경색지용에 두고 이를 위해서 진력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장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변복하고 민심의 동태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광주 덕안에 수남이라는 서시를 짓고 문하생들을 양성한다. 그러나 많이 양성하지 못했고 이기양, 이가환, 황덕일, 황덕길 등이 배출되었다. 그중 이가환과 권철신과 권일신 형제가 그의 문하에서 이름이 있었는데 권일신은 후에 그의 사위가 된다. 저술 활동은 1737년 요, 순, 우 3대 문화의 정통서를 기본으로 한 치통도를 저술하였고 그해 사서 6경의 학문을 진리로 하는 도통도를 저술, 출간하였다. 1738년에는 치현보를 저술했으며 이어 향약인 향사법을 지었다. 1740년 초기 학문적 완성인 하학진암, 상, 학권을 저술하였다. 한편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해설한 정전서를 내놓았고 1741년에는 주자의 사상을 모방한 내범을 짓기도 하였다. 1744년에는 유황원의 저서 반개수록을 입수하였다. 이는 유황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학자들과 두루 교류하여 1775년에는 그들과 함께 유황원의 연보와 횡장인 반개연보를 찬하였다.